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을 두고 갈등이 커지자 경상남도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진주와 창원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경남의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모니터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4월부터 사천 김포 간 항공편을 줄이려고 하자 지역 상공계가 간편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익형뿐 아니라 시장형 일자리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 변경안을 두고 자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자 결국 경상남도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조기 착공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 변경안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던 창원시와 진주시 담당 국장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상남도가 갈등 진화에 나서면서 다소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양한 건의사항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본사의 조기 착공 행정절차 좀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진주시는 인사 말부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렇게 의회 상공계를 이렇게 동원해서 마치 이 창원시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위한 그런 창원시 주장은 이 노선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분리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상남도는 양시가 조기 착공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마련과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갈등 진화에 거제와 통영, 고성 세 개 단체장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추진으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가로막는 일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체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도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노선 분쟁을 이어가는 것에 시군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분간 자치단체 간 대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잠복기일 뿐 노선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해 4월 총선 이후 이어질 주민공청회에서 다양한 주장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당의 거듭된 설득에도 고향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김형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까지 이들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이후 그동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니만큼 합당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9일 이들을 직접 찾아 험지 출마를 재차 권유하면서 거부할 경우 공천을 주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지만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고농도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메마른 날씨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경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 지역이 12에서 30mm, 남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함안 영하 4도, 창원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진주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3도, 함양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고 난 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 4월부터 사천 김포 간 항공편을 간편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공계는 이익만 좇는 장사치가 아닌가 실망감마저 든다며 대한항공의 간편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매일 2차례 왕복 운행하는 사천 김포 간 항공편을 4월부터 1회로 줄이겠다고 경상남도에 통보한 건 지난달 중순. 연간 적자가 3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4월 이후 오전 사천 출발, 오후 김포 출발 항공편에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잔여 좌석이 없다는 말은 예약이 다 찼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연간 1억 원이던 손실 지원금을 올해 10억 원으로 올리며 협상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한항공의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천공항 노선은 김포, 제주 단 2곳. 김포 노선이 줄면 공항 활성화 정책으로 그나마 늘기 시작한 사천공항 이용객은 다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천과 진주, 통영 고성 상공회에서는 간편계획 철회를 대한항공에 요구했습니다. 주로 업무용인 김포 간 항공편이 줄면 항공, 조선산업과 혁신도시 발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상공회에서는 지적했습니다. 도리의 윤리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쫓는 장사치가 아닌가 하는 실망감마저 든다. 상공계는 간편이 노선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대한항공 본사 항의 방문 같은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편은 신고제여서 강행하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천공항의 명맥인 김포 노선을 그대로 두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4월 간편을 통보한 대한항공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내 성면 피해 사망자만 681명. 겨울방학을 맞아서 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성면의 제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모니터단으로 참여했는데 일부 학교에선 성면 덩어리가 발견되거나 백성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형광등 박스나 에어컨을 떼어낼 때 비닐을 사전에 씌우지 않아 성면 가루가 날아다니거나 내외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음압기를 가동하지 않고 사전 정기 공사를 하며 방진복을 입지 않고 출입하거나 입은 채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마무리 단계인 정밀 청소 후에도 성면 덩어리가 발견돼 검사했더니 교실 3곳에서 백성면이 검출됐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할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성면 철거 공사를 한 도내 165개 학교 중 환경운동단체가 참여한 47개 학교 모니터단이 활동 결과를 공개했는데 8개 학교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재청소와 재점검을 했습니다. 최소한 감리와 감리에 준하는 공사를 갖다가 멈추게 한다거나 공사를 재개한다거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학부모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는가. 경남교육청은 모니터단이 적용한 물티슈에 의한 먼지 조사는 성면의 존재 유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됐다면 다시 재검증을 거쳐서 최종 완료가 된 건데 요거들은 요거에서 잘못이 됐으니까 부실하다. 2016년부터 시작한 도내 학교의 성면 제거 공사는 현재 41.8%를 진행했고 2027년까지 2,700억 원을 더 투입해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실버 카페 같은 시장형 일자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도립 거창대학의 실버 카페 웃음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판매합니다.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2-3일 정도 시간제로 근무하지만 평생 꿈꿔왔던 일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참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거창에는 이번에 문을 연 거창대학 실버 카페를 포함해 모두 5곳, 경남 전체에는 60여 곳의 실버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버 카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춰야 하지만 소규모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에 따라 보수도 올라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환경 미화 등의 단순 공익형 사업부터 식당과 반찬 가게, 실버 카페 등의 시장형 사업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저희가 그런 욕구들을 다 파악을 해서 또 어르신한테 적합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난해 말 경남의 인구는 336만 명으로 이 중에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54만 명, 16.3%로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수를 지난해 3만 5천 개에서 4만 8천 개로 37%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총선 후보자 면접 심사 중인 민주당은 영입인재 활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장의 신설 합당 추진 제안에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정가 소식 서창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입 인사들을 모두 총선에 전진 배치하는 대신 전문위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몫이 축소된 데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한 지역구, 현역 단수 신청 지역구 등을 정밀 심사해 영입 인재와의 경선 구도냐, 전략공천지로 추가 지정하느냐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비 후보 심사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끝나는 13일 이후 영입 인사 배치도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경남에서는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이 차출된 데 이어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양산갑 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배수진을 치고 한국당과 신설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결의합니다. 길어야 열흘 안에 통합 논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보수당은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하는 신설 합당에 방점을 찍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이미 선관위 등록을 하고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두 당 후보들은 당명과 당색이 바뀌거나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장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30.62%로 전국 평균인 46.8%보다 크게 낮았으며 충남 지역에 이어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도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경남 1번가에서 도민채택 1호 제안이 곧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채택 1호 제안은 경남교육청의 각급 학교 초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사업을 경상남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도민 윤모 씨가 제안해 지난달 24일부터 20일간의 찬반 토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열립니다.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 부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아동복지기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합천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고성읍 발전방안 소통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청 1층 민원실에서 개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지역으로 지정된 진주시가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24%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대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뿌리 일반 산단을 포함해 진주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24%까지 모두 6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천 가구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는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발코니나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250에서 300와트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함안군 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간업체가 군북면에 건립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종합병원도 하나 없는 함안군에 감염병과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 격발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74-1호로 지정했습니다. 이교재 위임장은 1930년 전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한다는 내용이고 상해 격발은 이중광을 국내와 일본의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창 군립 한마음도서관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북카페와 거창 지역 9개 작은 도서관에 새 책 500권이 기부됐습니다. 거창군이 추진하는 우리 동네 100권의 새 책 기부 캠페인에는 덕유문고와 홍익서적, 유성산업, 한국전력 거창지사, 서울우유 거창공장 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휴장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케이블카의 모든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와 정비를 위해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장기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이른바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LH는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자생적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행자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 분야 교육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재난 유형에 대한 대국민 집중 홍보, 안전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동군은 올해 야생차 문화 축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차십의 진 화계면과 악양면 일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하동 야생차의 대중화와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에 역점을 두고 올해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즉석 만남을 하자며 남성들을 불러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16살 A군 등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저녁 창원시 의창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불러낸 43살 A씨 등 2명을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